여전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양강 구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선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부, 4부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대선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가겠습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한때 이 탈당설이 돌기도 했었고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후보 캠프 쪽 합류 진통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갖고 지원 요새를 하고 계신 건지요? 제가 어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족시켰는데요. 예, 통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예, 네. 예. 이 통합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그 국가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의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하나고요. 예. 또 국가개혁을 하면서 국가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느냐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말로 문재인 후보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그랬는데 대화 과정에서 그 국가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또 국가 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국가개혁과 국가통합은 어떻게 보면 또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국가개혁을 위해서는 국가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역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문재인 후보도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을 하셨고 또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어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예. 네. 아마도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란다면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개혁 그리고 통합 이 두 이슈가 포함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과 통합이 꼭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가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적폐청산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적폐의 그럼 대상은 누구이고 또 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것이 또 다른 편가르기, 통합을 저해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개념 정리를 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적폐청산이라 함은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적폐청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 그리고 낡은 제도 또 그 반칙, 특권 의식 예.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살아있는가. 이것이 점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80%가 촛불을 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의와 공정은 무엇이냐 과연 이런 만큼 대접받고 또 젊은이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저희가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이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서 국가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기 때문에 예. 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국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그 기득권 저항, 다시 말하면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것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문재인 통합정부에서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주된 말씀은 역시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은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부패한 예. 저항 세력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저는 문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통합정부위원회에서 방향성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비 경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했던 적폐청산의 범위와 방법 그것과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통합정부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혁 이것이 방향성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예.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정의를 선택하는 세력과는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문제는 이 대연정이 역시 이제 통합과 어떤 의미에서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와 방향을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는데요. 안희정 캠프 당시에 대연정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당시에 이 대연정을 상당히 비판했었습니다. 적폐 네. 세력에 손을 내미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대연정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연정이라는 어떤 그 정치 개혁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단계적으로 대통령 자신부터 통합이라는 이런 어떤 키워드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1단계이고요. 예. 2단계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혁과 관련된 입법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 2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있는 그 단계를 설명드리면 예. 일단은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안희정 그 후보가 생각했던 대연정의 범위와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일치하나요? 그러니까 대연정이라고 하면 정당 예. 간의 이제 어떤 그 연합이라든가 예. 그 정당 간의 그 협상을 의미하는데요. 예. 지금 1단계적으로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정당 간 연합까지는 전제하지 않는다. 네, 예. 그렇게 전제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단계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개혁입법 연대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단에서는 예. 각 후보의 공약 가운데 공통 분모를 골라내는 작업을 1단계로 추진을 하고요. 예. 그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입법화해서 대한민국의 제도, 다시 말하면 정의와 공정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느냐, 예. 이것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예. 이 통합정부위원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합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예. 하나 관심사가 이 통합정부라는 표현, 원래 이 김종인 전 대표가 많이 썼던 표현이기도 해서요. 혹시 뭐 좀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 가능성 타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종인 전 대표께 제가 일단 한번 찾아뵙고요. 예. 그리고 그 의원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의 간곡한 그 부탁의 말씀을 올렸고, 예. 또 문재인 후보의 뜻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로서는 김종인 그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예. 그냥 특정 어떤 그 후보를 지원하거나 하는 일은 안 하시기로 이제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정부를 꾸리는 데 있어서 통합정부위원회는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좀 구체적인 언급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요? 예, 어제 이제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이 있었는데요. 예.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단과 자문위원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문위원단의 단장으로 한승헌 전 감사원장님을 모셨고요. 예. 그리고 부단장으로는 새누리당 전 기재위원장을 하신
정희수 부단장을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과 관련해서 예. 1차 발표가 오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좀 신뢰되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은 정치 평론가라든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런 인사들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어찌됐건 그 배타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박영선 의원께서도 선대위원장을 맡는데 망설였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폐청산에서 통합적으로 키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 네.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제가 그런 어떤 그 많은 의문점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문재인 후보로부터 어떤 그런 확신에 찬 예. 그런 어떤 그 신념을 읽을 수 있었고요. 저 또한 이런 어떤 통합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 신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다른 그 어떤 그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했을 예. 때는 그때는 아마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묵과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한승원 전 감사원장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온다면은 그때는 묵과하지 않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제 뭐 대선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판세라든가 어떻게 분석하시고 전망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예. 저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승기를 완전히 굳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부산 유세를 보면은요, 뭐 경찰 추산 3만 명이니까 아마 더 많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부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부산에 이런 인파가 모였다.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승기를 잡은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보름간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대통령 그리고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뢰 구축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있어서 압승을 거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압승을 거둬야 하냐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국가 개혁 문제, 그동안 많은 저항에 부딪혔던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던 국가 개혁 문제를 추진하고 예. 이것을 제도화해서 선진국,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압승의 그런 어떤 그 힘이 모아져야 예.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예. 문재인 후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압승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간곡한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아마 요즘 불거진 문제들, 이를테면 예. 이제 토론에서도 어제 나왔던 것이 북한에 대한 주적 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얘기가 있는데 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지는 않겠고요. 네.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토론의 내용에서도 이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하거나 이를테면 적절한 해명,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태도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그 주적 개념도요. 어제 예. 그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시는 자리에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대통령으로서 주적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쭤보는 네. 것은 구체적인 논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예. 후보의 태도와 관련된 비판 네.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만. 네. 예. 그런 그 비판이 없으시도록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단호하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신가요? 자신의 어떤 그 소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저는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 일부러 이제 그 후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소신을 분명하게 그 나타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뭐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양강 구도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선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3부, 4부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선대위원장을 차례로 연결해서 대선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가겠습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한때 이 탈당설이 돌기도 했었고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후보 캠프 쪽 합류 진통이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갖고 지원 요새를 하고 계신 건지요? 제가 어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족시켰는데요. 예, 통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네, 예, 네. 예. 이 통합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그 국가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의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 하나고요. 예. 또 국가 개혁을 하면서 국가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느냐의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말로 문재인 후보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그랬는데 대화 과정에서 그 국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또 국가 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국가 개혁과 국가 통합은 어떻게 보면 또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역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문재인 후보도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을 하셨고 또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어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예. 네. 아마도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란다면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 개혁 그리고 통합 이 두 이슈가 포함이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과 통합이 꼭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국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적폐청산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적폐의 그럼 대상은 누구이고 또 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것이 또 다른 편가르기, 통합을 저해하지 않겠 그것과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통합정부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혁 이것이 방향성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예.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예.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정의를 선택하는 세력과는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문제는 이 대연정이 역시 이제 통합과 어떤 의미에서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와 방향을 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는데요. 안희정 캠프 당시에 대연정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당시에 이 대연정을 상당히 비판했었습니다. 적폐 네. 세력에 손을 내미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대연정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대연정이라는 어떤 그 정치 개혁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 단계적으로 대통령 자신부터 통합이라는 이런 어떤 키워드를 실천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1단계이고요. 예. 2단계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이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서 국가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국회의원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르짖어 왔기 때문에 예. 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국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 그 기득권 저항, 다시 말하면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것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문재인 통합정부에서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주된 말씀은 역시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은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부패한 예. 저항 세력을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저는 문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통합정부위원회에서 방향성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예비 경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얘기했던 적폐청산의 범위와 방법, 뭔가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통합정부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개념 정리를 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적폐청산이라 함은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적폐청산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부패와 연결된 기득권 세력 그리고 낡은 제도 또 그 반칙, 특권 의식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살아있는가. 이것이 점점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80%가 촛불을 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의와 공정은 무엇이냐 과연 이런 만큼 대접받고 또 젊은이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와 함께 저희가 통합정부